정말로 작년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보시면 미국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한국의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올해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완벽히 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정말로 좋다고 말할 때는 좀 경계를 하시고 남들이 싫다고 할 때 연구해 보는 거를 올해 또 배웠다. 네. 그게 명확하게 가장 중요했던 소회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은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딱딱 찍어야 돼요, 솔직히. 찍어주세요, 내년에 보시면. 예?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1주 1종목 어떻습니까? 원 종목 per week. 그냥 이렇게 약속 저랑. 네. 우리가 지수를 많이 가면 5천 하겠습니다. 여기 20%예요. 올해 70% 가는데 못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너무 슬프네요. 네, 내일 갑자기 뼈를 찔렸습니다. 20% 간다고? 차라리 아니 근데 아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민수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던데요, 채팅창. 아, 네. 왜일까요? 말씀하신 어떤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종목 땡땡 반도체 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았다. 뭐 이 정도로 제가 그냥 마무리할게요. 제주도에 놀러 가려고요, 그냥. 아, 네, 뭐 네. 이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좋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장에 대한 총평을 여쭤보는데 그래도 연말이니까요. 오늘 그렇죠. 장에 대한 총평도 그렇지만 올 한 해 한국 증시에 대한 총평도 함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부장님께 여쭤볼까요? 12월은 증권사 재직 중인데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네. 시끄럽다. 작년에도 뭐 우리만의 변수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예전보다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하는 입장에서 조용한 것도 좋지 않죠. 좀 오늘 마지막은 조금은 좀 스펙터클 했으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세게 오르는 것들이 내년 주도주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배팅이 들어왔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했을 때 10분 중에서 몇 분이 삼전 하이닉스를 다 들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새해 들어올 때 혹은 마지막일 때는 또 저희는 또 좋은 걸 잘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올해 장, 오늘 장. 작년 2024년 12월 30일을 기억하십니까? 삼전이 5만 원이 안 됐을걸요, 아마 종가가. 5만 원이었나요? 5만 몇백 원이었었고요. 그랬었나? 하여튼 5만 원 언저리였습니다. 그보다 그 계엄 때문에 맞아요. 그 때문에 더 분위기 아주 묵직하고 칙칙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때 이후로 뭐 완전히 지수는 조변석계하는 이런 이게 아니구나. 거의 뭐 그냥 점프업을 해버렸죠. 이런 쪽이 나왔을 때 그래서 한 해를 보면서 지수만 보게 되면 참 그렇긴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도 내 계좌는 해피하지 않다. 이런 쪽들의 그러니까 아무리 지수가 올라봐야 뭐 합니까? 결국에는 그거와 함께 내 계좌가 내 계좌도 7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 할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은 지수가 한 20%만 올라도 돼요. 근데 종목 장세가 막 팡팡팡팡 터져가게 되면 오히려 지수보다 내 계좌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세가 나오기를 좀 기원하겠고, 그러려면 저희 연합뉴스 경제TV가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주목을 어디 주십니까?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소외된 분들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질문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좀 행복했던 분들은 즐기시면 되는 일인데 내가 한참 좀 소외됐다, 좀 재미없다라는 채팅창도 저는 분명히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올 한 해 나의 투자 전략을 좀 점검하면서 내년에는 좀 소외되지 않으려면 뭐가 좀 달라져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증시는 패턴이 있고요. 패턴이 대표님이랑 저는 아마 얘기하실 텐데 상반기 때 잘 벌어놔야 돼요. 안 그래도 예. 박색 대표님이 상반기 한 3, 4월 주목해라 이런. 코리아 증시의 영원한 패턴입니다. 상반기 때, 그런데 상반기 때 뭐 하나가 튀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또 인정을 안 하죠.
올 초에 아마 완전 잘 인정 안 했을 거예요. 올라올 그렇죠. 때. 예. 재작년에도 다른 게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때 조금 비중을 실어야 되는데 비중을 실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 혹은 자르고 바꾼다는 전제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해서 뭐 위원님 뭐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30% 현금? 저는 50%까지 추천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가 사실 저희도 낯설 거거든요. 또 낯설 거예요. 뭔가 태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 낯설음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타야 되는데 그 흐름을 연초에 그런 계속 가는 경향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해 보자. 이게 그런 거고 이게 뭐 순환매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태까지 워낙 전자닉스가 세게 쐈으니까 분명 순환매 돌 거예요. 지금 많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지금 저도 순환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곧 나올 것 같은데 조방원, 뭐 화장품, 뭐 음식료 이렇게 잘 나갔던 애들 좋은 지금 거. 몇 달을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2달이죠. 네. 일단 저번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달 반 이상은 쉬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들이 업종이 끝났을까 했을 때 각각의 논리가 있긴 있겠지만 안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수급상의 뭐 썸띵 때문에 그럼 수급의 이벤트가 언제 종료될까 했을 때는 실적 발표? 내년 1월 말, 1월 중순 말, 그렇죠. 2월 초까지. 예, 전자부터 스타트를 할 텐데 그렇죠. 막 저희가 CES 얘기하고 JP모건 스퀘어 컨퍼런스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전자 실적 이후에 어떤 순환매가 타느냐 이런 것들도 더 우리 아마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내 거 안 간다. 나는 이제 딴 쪽 들어가 있는데 너무 저기 소외돼 있다 이런 건데 엄한 거에 들어가 계셨을 확률은 적어요. 저 연합뉴스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적당한 거에 들어가 계실 텐데 네. 제 말 잘했죠, 그죠? 아, 예. 그럼요. 네. 그 적당한 거 들어있는데 네. 그 순환매가 다소 뭐라 그럴까요? 못 기다리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가 세니까. 그리고 다른 게 너무 오르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시기가 제가 보기에도 또 오는 것 같거든요. 오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막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다음 주에 CES 얘기하고 어떤 이슈가 나왔다, 뭐 로봇이 어쩌고 이렇게 네. 이럴 텐데 오히려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계좌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급이 확산되는지 아마 기관들에서 움직이면 할 텐데 그들이 언제 이런 업종을 접근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항상 보던 이 오늘의 시장 보고 아. 이슈를 다루도록 하시죠. 끝날 텐데요 지금. 네, 그럼 종료하실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3시 할까요? 예, 좀 네. 모두 전환. 야. 다시 이거 돌려 감겨주세요 다시.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예. 네.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일단 미국 시장이나 약간 이제 막판 되면서 미국 시장이 뭔가 조금 좀 기대와 다르게 뭔가 활기찬 모습들이 아니고 묵직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원자재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네, 한번 또 쫙 갔다가 다시 쫙 누르는 그런 쪽에서 변동성 커지니까 뭐 CME 쪽에서 이제 선물 증거금을 좀 그 레버리지 증거금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던져버리네요. 이게 어떤 그 비트코인이 한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한 10월달 이후부터 이제 에브리싱 랠리로 쫙 들어오다가 일단 하나씩 좀 심했네 라고 것들 하나씩 꺾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한번 또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완전히 추세를 꺾는 것이냐 아니면 레버리지만 청산시키고 다시 가느냐 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계속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의 흐름인 것 같은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걸 꺾어놓고 주식시장으로 와라.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일단 급한 거 정리하고 그냥 뭐 원자재 내려두고 이렇게 갈지는 또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는 건 그겁니다. 딱 눈치 보고 뭐 변화가 들어오네 그러고 있다가 잘못다가 우리 부장님 같은 케이스 그렇죠. 예. 딱 보고 이쪽일 것 같아. 빡 이런 거 이렇게 가야죠.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연말이 이렇게 좀 레버리지 줄이고 뭐 부클로징 나오고 하는 이런 관점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걸 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홍콩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슈 있었습니까, 위원님? 아니요, 특별히 중국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냥 올해 홍콩이 상대적으로 좀 본토보다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뭐 안 좋았던 종목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무슨 페스티벌 하는 줄 알았어요, 뭐 홍콩에서. 네,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몰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현물 매도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잘 버텼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런 쪽에서 옛날 같았으면은 뭐 좀 출렁임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게다가 강세 업종 보게 되면 반도체가 돌아갑니다. 반도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슬슬 턴할 때가 되긴 됐는데 이제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바로미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딱 턴하면서 이제 2달 조정 받았으면 됐지. 자, 나 좀 쓰다듬어 줘.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결이 달라요. 약간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시장이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번에 또 반도체 소부장에서 현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번에 의외로 그러니까 그 고정 비용, 그 변동 비용 이쪽에 따라서 소부장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갈린다는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소재가 뭐 백금부터 은, 구리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를 하고 그 정도까지 내가 주도력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쪽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변동 비용 쪽으로만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수익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이 원자재 부담만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덜하다라는 쪽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비슷한 업종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그러면 아까 고정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난 상관없다라고 하는 쪽들이 후공적 쪽에 테스트 패키징 쪽입니다. 그쪽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건설은 뭐 내년 무슨 본부 설치했다면서요, 정부에서 건설 무슨 본부? 하여튼 뭐 거기다 보니까 내년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올해 안 오른 거 오른 것 같아요. 건설, 카지노, 엔터, 자동차. 뭐 그래도 저희는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렇게 안 올랐습니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연말이니까 우리 정확하게 하시죠. 대통령께서 네. 이제 또 5일인가부터 또 중국 방중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또 그건 그렇고. 네, 자동차는 뭐예요?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알 수 없게 오를 때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갖다 붙여 CS2016 뭐 이런 거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약세 쪽은 이제 또 원자재 가격들 급락하다 보니까 같이 뭐 따라 그것 때문에 좀 문제였던 것들이 빠지는 거죠. 전선,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 하락하고 로봇은 많이 올라서 2차전지는 마음 아파요. 뭐 이유가 확실하죠.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잘 보신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때보다 더 빠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청산을 안 하겠죠. 좀 더 기다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도 그냥 애써 좀 마음으로는 좀 위안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져보자. 그리고 또 조선 원자력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위축되는 쪽들은 다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는 장산도 쪽들인데. 오늘 별로 안 좋았어요. 조방원이 다 안 좋더라고요 오늘.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나 반도체 사야겠어라고 하는 매수자가 붙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잘 견디고 버텨내게 되면 또 언젠가는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좀 가서 이제 모멘텀 좀 끝났다. 아니면 이제 우리 좀 쉴까? 그러면은 그게 또 어디로 그대로 또 낙수 효과로 들어오는 게 예전 같았으면 소부장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는 또 지금 강했던 이제 또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쉰다 그러면 또 눈치 딱 보고 있다가 또 준비를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업종 중에 우리 부장님이 갖고 오신 게 로봇 2차 전지 하락이랑 특히 2차 전지가 요즘에 이제 수주 공시 취소 자꾸 나오잖아요. 요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엔솔도 나왔고 오늘 어제 LNF 나왔고 나왔고 조단이니까 좀 크죠. 이게 엔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엔솔 3조랑 LNF 3조는 다르죠.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내년 내후년 매출 인식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실적으로는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근데 10% 빠졌어요. 그러면 영향은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를 사실 좀 믿고라도 달렸으면 어떨까? 양봉할 수 없을까?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5%라도 7, 8% 빠졌다고 올려면 그래도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위치를 많이 봤어요. 스타트한 게 2000년 기억을 해보시면 9월부터 스타트를 했고 맞아요. 10월 중순까지 쫙 쳤는데 그때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리튬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그리고 ESS 붙은 거고요. 그런데 위치는 거기 가격까지 빠져 있어요 지금 웬만한 2차 전지들이.
그러면 ESS는 아직 살아있는 건 맞고, 그렇죠. 그럼 리튬 가격도 요즘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오르고 예.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만 빠진 거예요. 막상 보면 수주 취소가 있는데, 그러면 호재 하나는 들어와 있는 것 같은 ESS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차전지. 예. 네. 이게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아까 로봇이랑 같이 말씀드린 이유도 로봇이 빠져야 될 이유를 굳이 붙이자면 오늘 제 모 투자자랑 통화를 하다가 CS 많이 남았잖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업일수로 보면 3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CS 그렇게 빨리 시작하나요? 1월 6일인데 아, 1월 6일. 예. 내일 모레 우리 이틀 쉬고 네. 1월 2일 하루 네. 다음 주 5월 3일이에요. 아, 영업일수. 벌써 그래? 깜짝 놀라셔가지고 매도를 하지 않으셨나 네. 로봇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약했죠. 코스닥도 꼬리를 달긴 달았어요. 달았는데 그 업종 뭐 LNF 발 그것도 있긴 있지만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닉스를 살라고 프로그램으로 코스닥을 좀 판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로봇 밀린 것도 이해가 되고 2,000원 밀린 것도 이해가 되고 오늘 솔직히 바이오도 약했어요. 네. 오른 거 별로 없었고 그런데 꼬리를 달기 시작을 한 거고 코스닥 입장에서 3,000억 이상 프로그램 때린 거면 많이 때린 거죠. 그 여기서 500억, 1,000억만 또 다음 거래일에 저희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거는 이런 거죠. 이번 지난번 정부의 활성화 대책도 그렇고 이번에도 발표한 다음에 1월 달에는 20-30%는 오르자 코스닥이 이러지 않습니까? 2월 초까지 오른 거 없어요 발표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1,000포인트는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업종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 새 업종 자체가 사실 실적으로 땡기겠습니까? 누가 땡기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죄송합니다. 코스닥 업종 자체를 조금 때리지 않았겠나? 그러면 그 업황의 투자 포인트가 깨지지 않았다면 오늘 하락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 이차전지 둘 다. 네.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코스닥의 희망이니까 이쪽이. 네, 희망이죠. 그런데 이쪽은 그냥 일단 첫째는 이틀 전까지 나왔던 코스닥 신용 잔고 보게 되면 대충 감은 잡혀요. 네. 다 안 끌고 가고 싶구나라는 쪽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12월 달에 코스닥만 거래량이 24%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 이제 그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코스피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좀 같이 키 좀 적어도 반밖에 안 올랐잖아.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뭔가 기대했던 쪽들이 어차피 올해 마감이고 1월 효과 있고 뭐 아까 CS부터 쫙 있다 보니까 가자 했던 거를 일단 누가 자꾸 눌러버려요. 네, 그게 이제 뭔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 그거는 결국에는 탐욕이 크면 안 되느니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뭐 뒤에서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약간 좀 경계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 되게 되면 일단은 아시잖아요. 네,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보다 이제 주가는 조금 더 반영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경계감이 살짝 묻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섹터도 중요하고요. 종목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코스닥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섹터도 그보다는 섹터 안에 종목들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로봇은 뭐 주도 쪽이 뭐 어디콜딩스가 했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투자 아이디가 있었는데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치고 가면서 주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같은 로봇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천차만별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벌써 이번 여름 때였었고요. 그러다가 쉬다가 또 이번에 올라올 땐 또 약간 주도주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쪽에서도 계속 또 모멘텀을 푸시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내 아이디어와 보니까 뒤에 현대차 있어 배경이 있어 그럼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랑 연결시켜서 움직이는 거는 또 모이게 되면 또 빠르고 강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종목 섹터 안에서도 종목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종목 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이거를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냥 딱딱 찍어야 돼요, 솔직히. 찍어주세요 내년에 보시면. 예? 제가 꼭 여쭤보겠습니다. 1주 1종목 어떻습니까? 원 종목 per week. 그냥 이렇게 약속 저랑. 네. 약속을 혼자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저 안 올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매매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그걸 예측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징후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되면 걸 같이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차트는 분명 그럴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팍 솟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 이게 따라가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아예 며칠 전에 그냥 빠질 종목인지 이거 판단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한 거 진짜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뭔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첫 번째 현금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아주 더 큰 용기. 자르고 들어가려는 용기. 이게 중요한데 이건 용기가 두 배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그러려고 있는 확신과 이걸 다 맞춰 가야 그다음에 내년은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예, 종목을 좀 더 좀 챙겨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시장은 그냥 받쳐만 좀 될 것 같아요. 크게 안 밀리고 크게도 안 올라도 종목들이 크게 변화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 3847님께서 한상현님 잘하신다고 하시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내년부터. 여론이. 네. 더욱더 대표님의 하겠습니다. 부담을 드리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깐 업종 이야기 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연말이니까 오늘은 시장 정리의 시간을 좀 계속해서 아마 할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올 한 해 좀 추이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네, 이거 어디가 좋은 자료인데 네. 지금 재활용 중입니다. 네, 그럼 좋습니다. 네, 그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근데 네. 그래봐야 뭐 큰 차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게 되면은 올해 그러니까 순이익 변화를 보게 되면 항상 그랬어요. 한국은 일단 상고하죠. 아니면 하반기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게 대부분 많았었죠. 2020년대 이후 보게 되면은 거의 쭉 가다가 하반기 다 꺾입니다. 이번에 되게 특이해요. 오히려 가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막 딱 하이닉스 급등할 때부터네요. 딱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딱 그때부터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최고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기조가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그대로 만약에 이 기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만약에 그걸 반영하면서 먼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또 격차가 있기 때문에 또 출렁임도 나올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예, 이 미익 변화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보게 되면 P 개념인데 한때는 또 지금 좀 올라갔었어요. 왜냐면 지금 한 10배 수준에서 한 11배, 12배까지 올라갔다가 아니 이때가 또 꺾인 게 우리 삼성전자 닉스가 얼마나 실적으로 좋게 보여줄 건데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일단 PE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오히려 낮아진 밸류 이걸 가지고 내년도 혹시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일단 주가 올라가도 부담이 없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 한 12배, 뭐 13배 갔었고 뭐 12배 갔었고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폭이 더 EPS 상승이 더 중요할 것 같은 이런 모습들도 일단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는 보다 보니까 일단 저희 밸류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배 정도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모르겠어요. 이제 얼만큼 뭐 이건 다 정부도 그렇고 뭐 또 당장 선진국 편입 MSCI 선진국 편입 들어가게 되면 이거 자체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요거는 그 바램 그러니까 글로벌 IB들 보게 되면 뭐 1.4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나오고 3,300 갔을 때가 1.4였나 그랬을 예, 거예요. 예, 제 예, 기억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 그 정도 라인까지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 5,000쯤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대략. 딱 거기다가 또 근거는 EPS 상승과 함께 아까 PER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대충 라인은 그 정도쯤 나올 수 있겠다는 거는 이제 근거는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올해 외국인들 생각보다 많이 안 샀어요. 네. 안 사다가 막판에 반도체래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산 거죠. 네. 그게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이고 오히려 올해 제일 잘한 게 기관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국민연금도 보게 되면 270조, 240조였나요? 뭐 벌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또 작년에 못다한 꿈을 올해 이뤘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막판 되면서 약간 발 빼려고 하는 게 좀 끝까지 잘해야지 혼날까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아마 한국 주식 비중이 되게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전보다. 예, 조금 이따가 보시면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네. 아,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까지 안정받게 되면 사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던질 준비. 네, 그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스위칭이 좀 나오겠다라는 쪽들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관이 플레이하는 이제 한 11월, 12월도 그랬어요. 좀 코스닥 쪽에서도 종목들이 그런 거 플레이하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바톤 터치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겁니다. 아, 국민연금.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목표치가 14.9%, 약간 15%가 살짝 안 됐어요. 근데 10월 말에 17.9%, 거기다가
26일 날 기준으로 추정하게 되면 20% 네. 많이 올라온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 상태로만 간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이 더 늘릴 비중은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든 좀 줄여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죠. 비중을. 그게 전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한국 국민의 주식 비중을 뭐 20%대 이상까지 확 늘리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데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아니 그건 뭐 원칙이니까 그 뭐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럴 때 누가 책임져요? 만약에 원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부터 원래는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해야 돼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결론 내고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당연히. 그러면 우린 책임지기가 싫어. 그러는데 뚜루루 전화가 옵니다. 뭐 전화 안 오는. 다음에 그런 연락해서 얘기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전화 예. 안 다음에 오죠. 다루겠습니다. 전화 안 예. 옵니다. 네. 아, 예. 그-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예, 원칙대로 해야죠.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이 살짝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없다는 거. 그건 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또 누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또 될 수 있다는 것도 외국인이 사주면 좋겠다. 네, 정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줄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또 막판에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 하루는 봐드릴게요. 네, 그래도 휴가니까 휴가 잘 갔다 오시고 예, 웰컴 투 코리아. 네, 그리고 코스피 200 상승 비율을 보게 되면 이런 거 보게 되면 완전히 쏠림이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조금 좀 개선되나 싶었더니 여전히 등락 비율 보게 되면 아직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쪽 나머지는 별 재미가 없었다. 코스닥도 볼까요? 거의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까지 아니라 평균도 못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도 아직은 이제 막 순환으로 들썩들썩하면서 아마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모습들이 우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 들어가고 뭐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다 좋은 모습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직은 못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관련된 쪽에서 미국 시장도 어느덧 피어앤그리드 쪽에서 그리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 재미없는데 그리드야? 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탐욕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들인데 뭐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근데 미국은 1월달 그래도 뭐 조금 뭐 아직까지 뭐 대법원 관세 판결 있고 뭐 1월 말 가게 되면 또 그거 있죠. 또 셧다운 또 그 연장했던 거 그것도 추가로 협의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또 변동을 일으킬 요인은 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거 한 방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님 교체 네, 그걸로 뭔가 또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네, 시장 동향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요즘에 또 이제 경제 뉴스에서 많은 부분을 장식했던 게 서학개미의 국장 컴백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난주에 약 4개월 만에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매가 순매도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각 국외 주요 국가 이제 증시 수익률 봤을 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지금 코스피가 76이고 나스닥 20이고 S&P 500도 17에 그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수익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온 서학개미들이 국장에 금방 편입이 될까? 아니면 많이 노려보다가 들어올까? 이런 것도 또 내년을 전망하는 묘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으로 가는 비율이 이렇게 약간 줄어든 거지. 그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내 시장 난이도가 아직은 높아요. 그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셨던 분들이 돌아오기가 좀 어려워요. 여전히 그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은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2주치라는 1주치 데이터를 보고 본격적으로 오는가는 아직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오시는 거는 미국보다 우리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할 텐데 수익률이 좀 대표 주식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우리가 좋아했던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한전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국민 주식스러운 종목들 좀 적당한 밸류와 적당한 수익률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수익이 나는 게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예를 들어서 배당주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증권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됐죠? 왜 법 통과됐다는 소리가 안 들리지? 이번 30%는 적용이 됐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네. 최대로.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우리가 올해 법 정책을 통해서 혹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했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혹은 우리가 느끼기에 아 이거 따블 났어 편하게 이런 식의 이게 왜냐면 좀 빠르게 나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좀뭐 인식 전환이 좀 된다면 그런데 그 종목들의 특징은 조금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좋고 네. 쉬웠던 섹터들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와야 되죠. 그런 것들을 좀 아마 증시 체력은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서학개미가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수익률이 뭐 우리 장에 잘 나온 건 당연하고 기존 반도체주 그 이상의 어떤 대표 종목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다른 뭐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대표님? 아마 어떠세요? 서학개미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거기 있었는데 2년 연속으로 그 손해 본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벌었습니다. 꼴찌를 했다는 게 문제지. 미국이. 그렇죠. 벌었는데 아유 그걸 국장에 있었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었겠는데 또 드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올해 70% 올랐으면 내년도 70% 올라? 아이고 국장이야 마 이러면서 예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빵 네. 터졌습니다. 예, 예. 가끔 섞어드리겠습니다. 의성어 네, 이런 거. 네, 네,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반대로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올해 미국이 안 좋았으니까 내년 미국이 더 좋을 수 있겠네. 그러면 나는 더 사자, 네, 더 모으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체감을 어떻게 느끼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그러면 국장에서 코스피만 갔으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불을 뿜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미국도 하는 거 좋은데 아유 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미국 하니까 미국 시장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 보니까 하락해도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벌면 다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네, 뭐 바이오로 돈 버신 분들은 바이오만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끈한 걸 좋아한다. 그럼 거기 가서 큰 수익을 노리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 뭐 또 미국장 많이 하시는 분들 특징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미국장 내내 안 봐요. 아침 시작할 때 저 초반만 좀 보고 잤다가 끝날 때만 보고. 근데 뭐 주식은 이거 좀 끝나고 확인해서 조금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끌고 간다. 바이앤홀드가 된다는 쪽에서 미국 시장을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네, 변동성의 묘미 이런 거 예. 그와 함께 이 짝짜릿 이런 거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 국장도 그만할까요? 너무 아유 좀 좋습니다. 한번 거, 예. 근데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걸 이겨내고 내가 벌었다 이것도 좀 짜릿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같다고 뭐 이게 저하고는 안 되고 또 동학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오신 것 중에 오늘 꼭 우리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 엔터주가 사실 1등이었더라고요. 이 업종 기준으로. 근데 이게 여기 적어 놓으신 걸 보니까 한중 관계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첫째 질문 동의하시나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동의해야죠. 아니 원인은 사실 오늘 장 끝나고 그런 이제 1월 초에 끝나고 나왔나요? 네, 아, 장중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었죠. 장중에는. 예. 그래서 장중에 뭐 텔레그램 보니까는 뭐 이런 전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런 거 경제협력단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업이다 이런 것도 막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움직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그 기업들이 다 움직이지 않았고 엔터주 전체가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기업이 SM 같은 중국에 조금 익스포저가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게 뭐 빠진 폭 이렇게 비교하면 또 달라요. 그렇지만 순환매단에서 엔터가 걸린 거죠. 걸렸는데 그래도 이런 뉴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세게 올랐을까? 이런 기대감이 세게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이고 엔터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26년도는 증액입니다. 레포트에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거죠.
엔터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미리 올라온 하이브도 있고 많이 빠져있는 YG 엔터도 있고 어떤 걸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 지금 다 같이 움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어차피 올해는 마감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한 번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리고 어쨌든 그 방중할 때까지는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는 거고 항상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경제 협력을 하거나 혹은 뭐 여태까지 교류를 할 것 같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터.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엔터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방원 화장품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약간. 그렇죠. 그러고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오른 것도 없고 네. 게다가 가을에 하이브를 가지고 그 열매위원님하고 얘기하면서 네. 하이브에다 사세요 했다가 갔다가 내려오고 한 두어 번 반복하더니 다시 이제 말씀 못 드리겠어요라고 하지만 네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아직도 예 가지고 내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증인 얘기하셨는데 일단 기업은 그리고 특히 이런 성장 밸류 싸움으로 나오는 기업은 항상 중요한 게 EPS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그 다음에 자 어디 밸류를 한번 볼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 보면은 지금 올해 예상 수익 대비해서 내년이 5배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거에 걸맞춰 조금씩 나가는 게 확인되게 되면은 또 그림이 맞춰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레벨업 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왕이면 이제 다니엘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다니엘이 누구예요? 뉴진스의 멤버인데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위원님을 위해서 갑자기 누군가 있습니다. 하이브의 그 주력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잠깐 뉴진스 알죠. 아시죠? 저를 너무 네, 거기에 너무 다니엘 50이 되는 저를 다니엘 너무, 모르시길래 뉴진 죄송합니다. 스님을 아실 것 같아서 네, 네. 저 나름 이름은 압니다. 네, 예, 아무튼 예. 그 다니엘이라는 몰랐습니다. 네. 일원이 합류를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돼서 네. 그렇구나. 완전체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나머지는 네 합류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조금 좀 아쉽지만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약간 마무리 이런 쪽으로 보다 보면 이제 내년에 또 그러면 정리되고 바로 앨범과 이렇게 쭉 나가는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봐가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국 지분 있는 것 때문에 SM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 지분 YG도 있어요. 네. 근데 비중이 뭐 절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인터넷사들은 대부분 텐센트가 많이 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중국의 성과를 낸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노머시라고 머시까지는 아니고 노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디어유랑 비슷하게 근데 네. 또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이런 회사가 또 오늘의 종목입니까? 무서워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예, 저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네. 오히려 그러니까 플랫폼이거든요. 인터 쪽에서. 그러니까 밸류 깎을 때는 아주 무참하게 깎고 또 올릴 때는 또 팍팍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좋아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엔터 이야기 해봤고 사실은 또 세세하게 여쭤보고 싶은 업종들이 많은데 그래도 2026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네. 보니 또 사실은 대표님이 가져오신 것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년 투자 전망과 핵심 아이디어 이게 있길래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또 그걸 여쭤보기 전에 부장님께는 내년 시장을 좀 어떻게 맞아야 할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사실은 아까 뭐 기존에 소외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익 본 분들은 내가 내년을 앞두고 오늘 만약에 거둬들인 게 있다면 올해 거둬들인 게 있다면 이걸 언제 정리하고 언제 현금화시키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시장 투자자들에게 내년 시장 그 대응 전략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년에 직원들이라든지 네. 주식 좀 좋아하는 분들이랑 최근에 얘기를 해보면은 내년은 종목장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종목장. 코스닥이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것도 아닌가요? 코스닥,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종목들 좀 보시면은 그 우주든 로봇이든 나름 밸류가 있는 것들이 세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가지고 그냥 쫙 올라갔었는데 계속 스치고서 네. 가다가 경고 걸리면 안 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당위성이 있는 아이들이 대장이 됐었어요. 최근에
우주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게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압축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밸류가 있는 것들을 일단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 업종이 될 것 같은데 뭐 6개의 종목이 있다 치면 그 중에서 뭐 이거 썸띵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싸. 일단 물려도 기다려보지. 이런 것들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를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뭐 다 틀리겠지만 많이 가면 5천 하겠습니다. 여기 20%예요. 그렇죠. 올해 70% 가는데 못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네. 너무 슬프네요. 네, 내일 갑자기 뼈를 찔렸습니다. 20% 간다고 차라리 저희가 대표님 저랑 10년 이상을 박스권에서 살았잖아요. 1900, 2100을. 네.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오히려 종목장이 더 재밌었어요. 네. 한 해 스타들이 라이징 스타가 태어났었고요. 오히려 박스권이 일부 편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장만 무너지지만 않아주면 그렇죠. 버티기만 하면 네. 돼요, 시장은. 네. 그러면 어떻게든지 태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상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낯설어 하면서도 들이대느냐. 네. 이게 핵심이지 않겠어요. 아, 근데 그게 예전보다 낯설지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반도체 대형주에서 찾지 마라 이렇게 좀 그냥 딱 들리네요. 너무 돌려서 죄송하긴 한데 네,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닌가요? 조금 중소형,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 네. 5천억에서 1조 사이 단에서 출발을 하는 게 옐로우 칩 정도. 네,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 매매하시기도 편할 거고 네. 그리고 기관들 들어오기도 편하고 네. 시총들 그 정도에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장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쪽에서 종목 강한 게 이렇게 딱 몰려서 들어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차라리 그냥 아유 절반 이상 딱 정리하고 그냥 그쪽으로 팍 들어가서 좀 아유 그냥 작년에 못한 거를 좀 성과를 내지 그렇게 끌어가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5천억대 1조 사이가 이게 만약에 5조 10조가 간다. 그럼 거기서 이제 템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조가 많이 나왔던 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이오에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바이오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주시죠. 그래도 내년 투자 전망과 핵심 핵심 아이디어. 아이디어 이거를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네. 영양가가 뭐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영양가 없으니까 삐져. 예. 아니 영양가 대표님이 있는 하신 게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골라서 저기서 이제 한 또 건데. 말씀해 예, 주실 수 모아가 한 건데.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다 영어로 쫙 돼 있습니다. 네. 예. 뱅크 오브 코리아가 아닙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보니까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게 되면 이제 보통 한 7,100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너무 넓다. 8,500에서 5,500 이건 뭐 그냥 하기 싫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쪽 벗어나면 이제 큰일 나. 지금 말도 안 되겠네요, 진짜. 근데 그러니까 전망하다 보면 이제 점점 좀 폭이 줄어갈 때가 이제 그때가 문제지.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EPS는 한 13% 성장하는데 밸류는 한 10% 깎습니다. 요게 10% 포인트, 10% 포인트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팍 안 달리니까 그만큼 지금이 비싸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봐줄 것 같고 게다가 다른 거 말고 이런 거 보시죠. 뭐 사야 돼?라고 했을 때 반도체와 AI를 보는데 엔비디아 들어오고 있고 브로드컴, 램리서치, KLA 반도체 장비 쪽이죠. 둘 다 장비. 예, 반도체 장비네요. 네, 둘 다. 오호라, 장비. ADI는 저 아날로그 반도체. 디바이스요. 예. 네,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느낌이 조금 들어오는 게 있으실 겁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터넷은 알파벳 그리고 또 컨슈머 쪽에서는 SD 로더 이거 주가 진짜 안 좋았는데. 야. 근데 이게 이제 회복할 때가 됐나요? 그래, 중국 좋다는 콜인가 봐요. 이제 중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이키를 사야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스몰 캡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약주하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보다 보면은 하이퍼스케일에는 숏을 칠했는데요. 예,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채권에 숏을 치는 채권이요, 채권. 네네. 예. 채권에 되니까. 그럼 괜찮네요. 예, 그런 것 같고 유가와 금을 또 좋게 보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미국의 스몰 미드캡을 좋게 보는데 거기다가 또 중국, 일본, 독일을 노리는 것 같네요. 한국은 많이 올라서 제외가 됐나요? 좀 섭섭한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30년물 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분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은 약간 지수 범위 보게 되면 모르겠다 이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를 막 크게 끌고 가려는 분위기는 좀
아닌 쪽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 같고, 그다음 AI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일단 수익화 이거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2026년 투자 전망과 핵심 아이디어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저희 애청자인 상록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한 해기도 했는데 네. 이제 또 2025년을 뒤로 하게 됐네요. 저는 아까 일부에 박세익 대표님 장표에서 제가 그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던 거를 왜 얘기 드렸냐면 정말로 작년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보시면 미국이었고요.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한국의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올해 1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 완벽히 반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정말로 좋다고 말할 때는 좀 경계를 하시고 남들이 싫다고 할 때 연구해 보는 거를 올해 또 배웠다. 네. 그게 명확하게 가장 중요했던 소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저희는 또 내년에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뵐 거고요. 또 한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도 언제나 그렇듯이 빠밤 인사로 물러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 둘, 셋, 빠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